설아 등산왕팔 설계가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우리 보디빌딩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시합을 준비하는 현 트레이너이자 선수신데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시게 됐는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편성된 무엇이든 물어 보디빌딩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미스터 서울을 매년 준비하고 미스터 서울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은 이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32살입니다. 32살? 네. 그러면 약간 신체 스펙 같은 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키는 179에 네. 몸무게는 비시즌 때 88에서 91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 때는? 시즌 때는 76kg까지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본인이 179면 네. 클래식 보디빌딩 기준으로 시합 체중이 맥시멈 몇 킬로까지 가능하죠? 전 84kg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76kg 네. 정도로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 네, 맞습니다. 최고 자기의 그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5등까지는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미스터 서울에서 5등을 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네.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네.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네. 운동을 하는 루틴에 있어서 네. 이제 팔이나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네. 슈퍼 세트나 컴파운드 세트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슴이나 등이나 하체 같은 대근육 운동들도 그런 훈련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가슴이나 등에서는 슈퍼세트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제 생각에는 뭐 컴파운드 세트라든지 디센딩 세트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세트법을 활용하는 게 단일 세트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더 좋냐 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 세트가 근성장을 더욱더 활발하게 일으키는 데서 좋다고 보지만 매번 그렇게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있고 어떤 무게에 대한 세트가 있을 텐데 매번 복합 세트를 수행한다 그러면 내가 최고로 들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량에서의 운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게 좋지 네. 않겠나. 그런 거를 평상시에 계속 써버리면 단일로 할 때보다 중량에서의 강도가 안 나와요. 저는 주로는 단일 세트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제 스타일은 최고 무게에서 운동을 했을 때 네. 약간 횟수에서 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럴 때는 중강도 무게로 좀 낮은 무게로 컴파운드라든지 뭐 디센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마지막에 많이 채우지 못한 횟수를 좀 채우려고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제 견해로는 모든 부위 종목에서 컴파운드나 디센딩 같은 슈퍼세트나 뭐 이런 복합적인 세트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고중량을 다루면서 횟수로도 이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 매 세트를 또 진행하게 될 때 쭉 끌고 올라가는 게 좋은지 고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좀 고정된 무게로 쭉 이제 많은 반복 횟수를 이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횟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고중량을 다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 시즌, 비시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개인별로도 조금은 이제 운동 초급자라든지 아직은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위치에 온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즌, 비시즌으로 본다면 시즌기에는 몸을 조금 더 깎아내고 이렇게 커팅을 해내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조금 횟수를 많이 하더라도 많은 네. 자극을 가지고 많이 반복하면서 데피니션을 살릴 수 있는 운동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비시즌에는 그 대신 조금 더 내 근육량의 증가를 위해서 고중량도 조금은 해야 내 전체적인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시즌에는 좀 고중량 좀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성향이고 근성장에 가장 좋은 반복 횟수는 뭐 8회에서 12회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5회, 네. 6회 이내에 그런 고중량을 다루는 게 좋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중량을 다뤄야 내가 결국에는 8번에서 12번 할 수 있는 중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도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을, 근육을 네. 더 키운다는 목적이 크게 없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오랫동안 같은 체급을 띄우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크게 그런 고중량 훈련을 저는 많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내가 평상시 해오던 그 중량에서의 어느 정도 이상의 많은 반복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무거운 중량을 자꾸 다루려고 노력했다가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데이터로 지금까지 해왔던 중량으로만 해도 내가 이 근육을 유지하고 사이즈를 만들어내는데, 또 우리는 이제 오래 운동을 해왔고 그 책으로 뛰기 때문에 더 키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갈라지게, 더 세퍼레이션을 구분 지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이제 반복 횟수를 많이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 선생님께서 이제 운동하시는 영상을 모두 다 보았는데, 특히나 이제 가슴 운동 하실 때 인클라인에서 하실 때는 복부의 중심을 상당히 위에서 잡아주시고, 또 플랫 벤치에서 하실 때는 복부를 아래로 쭉 눌러주시면서 이 중심 이동하는 거를 이제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혹시나 그 이유가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감명 정도로 네. 잘 봐주셨다고 하는데, 플랫 벤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복부를 이렇게 허리를 아치로 좀 만들면서 복부를 좀 띄워주게 되는 자세는 조금 이제 허리 전체적인 상체 힘을 좀 만들어내면서 무게를 들기는 좋긴 한데, 이 플랫 벤치에서 허리가 들리게 되면 사실 내가 플랫 벤치를 하는 이유는 가슴 중앙을 타겟하기 위해서인데, 네. 조금 더 이쪽 가슴 아래쪽이 들리게 되면서 네. 가슴 중앙보다는 하부 쪽에 자극이 좀 커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의 네. 모양을 이렇게 낮춰주면 조금 더 이제 이 힘을 실는 위치가 가슴 가운데로 올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클라인도 윗가슴을 만들어내려고 이 정도 각도를 쓰지만, 이렇게 들게 되면 네. 다시 가운데로도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몸의 안정성을, 그렇게 허리를 약간 띄워서 그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눕히고 했을 때 뭐 어깨에 대한 좀 불안정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내가 인클라인 할 때 상체를 조금, 복압을 조금 가라앉히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네요. 그래야 윗가슴도 잘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윗가슴이 약했구나. 특히나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파워레그 프레스를 진행하실 때 그 가동 범위가 엄청 길고 또 깊게 진행하시는데, 혹시나 그 가동 범위를 위해서 또 따로 하시는 훈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좀 유연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따로 내가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어떤 종목마다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가동 범위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동 범위가 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유연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오히려 또 너무 가동 범위가 좋은, 잘 나오는 유연한 사람들은 처리 씨가 요만큼 내려갔을 때 저는 아무 느낌 받지 못해요. 그래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연한 사람들은 또 근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너무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종목마다의 필요한 어느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만들어내야 충분한 이동 범위, 운동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적당하게 몸을 만들기 좋겠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스미스 머신으로는 진행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프리웨이트로 하게 되면 내 스스로 가동 범위나 이동을, 나한테 맞는 이동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 몸에 맞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바벨로도 내가 필요한 궤적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이 동작에 또는 이렇게 생긴 스미스 머신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이 기구에 맞춰야 되는데, 좀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정해진 이 가동 범위에 내 몸을 끼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극을 못 찾아요. 저도 예전에 스미스 머신으로 해봤죠. 스쿼트도 해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딱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약간 내 몸에 맞춰서 이 포지션마다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살짝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운동이 잘 되는 게 프리웨이트예요. 내가 더 잘 먹는 게. 근데 스미스 머신에서 했을 때 내가 더 느낌이 좋다, 운동이 더 잘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 그러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오히려 안정성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더 맞는다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또 있어요? 혹시 네. 이제 끝난 줄 알고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세계 선수권 나가실 때 이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기신데 엄청나죠. 혹시 영양 섭취 뭐 닭가슴살이나 네. 아니면 고구마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일단 외국에 나가게 되면 냉장고가 되게 협소해요. 네. 그래서 넣을 데가 없어서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상하지 않을 시간 정도, 하루치 정도는 내가 먹는 식단 그대로를 싸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먹을 것들은 사실 요즘엔 너무 좋아요. 실온 보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 저는 이태리에서 실온 보관 닭가슴살을 구매를 해서 먹을 양만큼을 싸가고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구마 말랭이를 마찬가지로 이태리 같은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고구마 말랭이를 싸간다든지 아니면 시합 직전 뭐 하루 전쯤에 먹는 햇반으로 싸간다든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고구마를 계속적으로 먹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고구마를 다 쪄서 중량을 재서 개별적으로 다 포장을 해요. 개별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요.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동안 가서까지도 조금 그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해동이 돼서 그대로 먹어도 되고 또는 이제 그 상태에서 아이스팩 같은 거 챙겨가서 네. 그리고 조금 냉장고가 적지만 어느 일정 먹을 시간 동안에 그런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관을 해가죠. 포징에서의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이건 다이어트가 약간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발은 왜 타는 작업 안 하셨어요? 더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잘못된 예 아주 최고